안녕하세요. 재료역학 공부하셨다면 이 응역 변형률 곡선 정말 지겹도록 보셨을 텐데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바로 그 곡선이 사실 재료의 진짜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편리한 근사치에 불과하다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 곡선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곡선이죠. 딱 보면 아시겠죠? 연성 재료를 쭉 잡아당기는 인장 시험을 하면 나오는 바로 그 그래프. 뭐 항복점이다, 인장 강도다, 파단점이다.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곡선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만든 가짜고 시험하는 동안 재료 안에서 진짜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이 곡선은요. 사실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이라는 걸로 그린 거예요. 공칭이라는 말 때문에 벌써부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왜 근사치일 수밖에 없는지 그 정의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죠. 자, 먼저 공칭 응력. 이건 아주 간단해요. 재료에 가하는 힘을요. 재료의 맨 처음 단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초기, 맨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되고 재료가 아무리 늘어나고 가늘어져도 계산할 때는 그냥 처음 단면적, 딱 그 값 하나만 쓴다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공칭 변형률도 똑같습니다. 늘어난 길이를 뭘로 나누냐? 바로 맨 처음 길이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도 기준은 뭐다? 시험 시작 전의 원래 상태, 딱 고정된 값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엿가락을 쭉 늘리면 어떻게 되죠? 길어지면서 점점 가늘어지잖아요. 재료도 똑같거든요. 인장 시험을 하는 동안 재료는 계속 길어지고 단면적은 계속 좁아져요.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공식 계산법은 이 변화를 그냥 싹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처음 값 하나로만 끝까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는 게 바로 진짜를 의미하는 진응력 변형률 곡선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재료의 실계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진응력은 공칭응력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가해지는 힘을 나누긴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 바로 매 순간 변하고 있는 그 순간의 단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재료가 실시간으로 가늘어지는 걸 그대로 계산에 반영하니까 어때요? 훨씬 더 현실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진변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형을 계산할 때 고정된 처음 길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그 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이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을 훨씬 더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칭과 진위의 차이를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이거 마치 증명사진이랑 동영상의 차이 같은 거예요. 공칭은 시험 시작 전에 딱 한 번 찍은 증명사진만 보고 이 재료는 이렇다 하고 판단하는 거고요. 반면에 진응력, 진변형률은 재료가 변형되는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한 동영상처럼 실제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거죠. 어때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두 곡선의 차이가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공칭 곡선은 어느 지점을 넘어가니까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죠. 이게 바로 네킹, 그러니까 재료의 허리가 잘록해지는 현상 때문인데요. 이걸 보면 꼭 재료가 갑자기 약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응력 곡선을 보세요. 파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재료는 사실 끝까지 더 강한 응력을 버텨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진응력 곡선이 이렇게나 정확하고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아직도 저 부정확한 공칭 곡선을 그렇게 널리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인 데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현실적으로 측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재료를 잡아당기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가늘어지는 그 단면적을 매 순간 정확하게 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것들, 뭐 다리라든지 건물,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은요, 애초에 재료가 힘을 받아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탄성 영역 안에서만 쓰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탄성 구간에서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공칭 곡선이랑 진응력 곡선이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복잡하게 진응력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한 공칭 곡선만 써도 설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충분하고 또 훨씬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공칭 곡선만으로
항상 충분한 건 아니죠. 재료의 한계까지 파고들어야 할 게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행인 건 우리가 공칭 곡선 데이터만 가지고도 약간의 수학을 통해서 지능력 곡선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능력을 유도하는 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지능력의 정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순간 단면적으로 나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순간 단면적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가정을 하나 합니다. 바로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재료가 길어지는 만큼 가늘어지니까 전체 부피는 그대로일 거라는 꽤 합리적인 가정이죠. 바로 이 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순간 단면적을 우리가 아는 초기값들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식을 정리하고 나면 짜잔! 이렇게 놀랍도록 간단한 공식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공칭응력에다가 1 더하기 공칭 변형률만 곱해주면 바로 지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가정, 부피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재료 허리가 잘록해지는 네킹 현상이 시작된 후부터는 더 이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네킹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정확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진변형률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개념이 조금 더 재밌는데요. 변형이 일어나는 전체 과정을 무한히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학에서는 이런 작업을 적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적분을 다 풀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ln 즉 자연 로그를 쓴 아주 깔끔하고 아름다운 공식이 딱 나옵니다. 공칭 변형률에 1을 더하고 자연 로그를 취하면 끝이에요. 네, 바로 이 수식에 로그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 변형률을 다른 말로 로그 변형률 또는 자연 변형률이라고도 불러요. 혹시 나중에 다른 책이나 자료에서 이런 용어를 보시더라도 이건 뭐지? 하고 당황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지능력 곡선 도대체 언제, 왜 중요한 걸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살짝 변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탄성 영역에서는 사실 두 곡선이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재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즉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소성 변형이 크게 일어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곡선의 차이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진짜 곡선은 언제 필요할까요? 바로 재료를 그야말로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꽝 하고 충돌했을 때 부품이 어떻게 찌그러지는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때 부정확한 공칭 곡선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료가 실제로는 훨씬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데도 약하다고 잘못 계산해서 필요 이상으로 부품을 두껍고 무겁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는 실제로는 부서져야 할 부품이 안전하다고 판단해버리는 정말 끔찍한 오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료의 한계를 다루는 모든 분야, 특히 제조 공정이나 유한 요소 해석 같은 곳에서는 지능력 곡선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칭 곡선과 지능력 곡선은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바라보는 두 개의 유용한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이고 안전한 설계를 할 때는 편리한 공칭 렌즈를 끼고 재료의 극한 성능을 분석해야 할 때는 정확한 진 렌즈로 바꿔 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곡선 안에 숨어있던 더 깊은 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계기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이런 편리한 근사치는 또 뭐가 있을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